광주 시민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들을 짧게 좀 들어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그 민주주의와 또 5.18 그리고 광주 정신에 대해서 오늘 함께하신 세 분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세 분께 먼저 박수를 맞아주시죠. 방금 이제 강연을 막 마치신 두 분이 옆에 계시는데 김대동 씨 같은 경우에는 전야제 때 광주 시민들을 많이 만나시고 또 수많은 분들 앞에서 또 이렇게 강연을 하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좀 많이 이렇게 좀 적어졌어요. 어떠세요, 기분이? 그래도 뭐 이렇게 사회적 거리 유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 시기를 또 겪어 나가고 그러다 보면 또 함께 모일 수 있는 날들이 오겠죠. 네, 그럼요. 또 그래야 되고. 최태성 선생님 어떠셨어요? 강연 끝내고 나서 기분이? 저는 정말 이렇게 광주에 와서 이 광주 시민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 자체가 그냥 이렇게 좋아요. 저는요. 광주에 와서 또 이렇게 5.18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또 우리 제동 씨한테 너요. 너무 오늘 귀한 걸 지금 배워가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다른 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너여는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요. 오늘 주문처럼 계속 잘 때도 너요. 자, 그리고 한 분이 더 나와 계십니다.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유튜버 중에 5.18을 왜곡하는 유튜버들이 있었는데 그 유튜버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영상을 만들었던 극락초등학교의 백성동 선생님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광주 극락초등학교 교사 백성동이라고 하고요. 네. 평소에 5.18 사적지에 오시는 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좀 조용히 꾸준히 좀 해오고 있었습니다. 학생 때부터 그런 봉사활동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5.18을 왜곡하는 유튜버의 영상을 보고 참지 못하고 영상을 반박하는 영상을 남기셨어요. 본인이 좀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그동안에 흔히 5.18 민주화 운동을 계속해서 왜곡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세력들을 바탕으로 이제 유튜브라는 채널이 생기면서 굉장히 가짜 뉴스라거나 거짓된 정보들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유튜브 자체가 광고를 통해서 돈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뉴스를 많이 하면서 근데 마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사실 별 생각 안 하고 당연히 해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좀 될 줄은 상상도 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우리가 5.18과 관련해서 방금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왜곡입니다. 타지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걸 좀 들으셨는지 우리 최태성 선생님부터.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제 전 역사를 전공하고 있으니까 관련된 걸 제 영상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두 가지가 가장 계속해서 재생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 개입되었다. 개입설 하나. 두 번째가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 명단 딱 공개하라.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반박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논리 전부 다 이제 이미 법적으로도 다 판결도 났고 이야기도 난 내용들인데 북한군이 어차피 들어올 수가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작년에 개봉했던 이제 그 영화 같은 경우도 이제 북한군을 뭐 이제 한 명 한 명 당시 시민군들을 광수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북한군이다 이렇게 막 공격을 막 하는 영화들도 반박을 다시 만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공자 명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라거나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기 5.18 그 민주묘지라거나 이제 상무지구에 있는 이제 시민공원에 가더라도 당시 유공자분들이라거나 돌아가신 분들 이미 이름이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일일이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그럴 거면 뭐 6.25 참전 용사들도 다 얘기하고 베트남 참전 용사들도 다 그런 것들 명단 자체를 어떻게 또 개인정보 때문에 또 공개를 또 할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그 아래는 아마 불신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동 씨는 어떤 5.18에 대한 어떤 왜곡된 소문 같은 거 들으신 적 있나요? 아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같으면 예를 들면 그때 북한군이 만약에 여기 왔다면 그때 당시에 국방 책임자를 처벌해야죠. 그렇죠. 그때 남북 분단 상황이었고 그렇게 북한군이 대한민국의 영토까지 넘어올 수 있도록 그것도 광주면 휴전선하고도 먼 곳에 대한민국 휴전선 이남까지 넘어올 수 있도록 방치했던
그것도 군인들이 권력을 잡고 있던 시대인데 그랬으면 국방의 빈틈을 초래한 국방장관 그때 당시에 국방 책임자들을 처벌해야죠. 네. 당연히 그렇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걸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랬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저의 생각인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광주 정신을 얘기를 합니다. 광주 정신은 광주란 지역 명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민주화, 인권, 평화 이걸 모두 상징하는 보통 명사로서 우리가 광주 정신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혹시 또 왜곡할지 모르겠습니다. 백성동 선생님은 일선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광주 정신 하면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실 수 있으실까요? 그동안에 이제 저는 5.18을 겪은 세대가 아니잖아요. 또 겪지 않은 제가 5.18을 겪지 않은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는 방법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5.18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던 것들이 잔혹한 이제 학살이라거나 뭐 피해자분들 같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겪지 않은 아이들에게 이게 계엄군의 잔인함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 자체가 뭔가 저는 또 다른 아이들에게 폭력으로 다시 재생산되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광주 5.18은 광주만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뒤에 김재동 씨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이 이제 가장 광주 그 지역적인 것들이 다 보편화돼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가장 그 두 분의 큰 이야기를 또 하시면서 이것들과 같이 혼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남겨주고 싶은 게 이게 광주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나를 위해서 옆에 사람들을 돕고 함께 뭉치고 그런 공동체 정신을 아이들에게 줘야 되지 않을까. 사실 아이들한테 누가 이렇게 가서 돌아가셨어, 누가 돌아가셨어 이런 이야기 하면은 선생님 너무 잔인해요.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좀 6학년, 5학년쯤 되면은 선생님 그거 다 들은 이야기예요. 선생님 5.18 그냥 뭐 사람들 많이 죽고 뭐 민주주의 외친 거 아니에요? 딱 아직까지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았을까. 이제 와서야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5.18에 대해서 광주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채 10년이 안 됐다는 거죠. 이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백성동 선생님이 생각하는 광주 정신은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예. 김재동 씨는 어때요? 광주 정신 외부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동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광주 또는 전국의 아이들 또는 청년들하고 함께 광주 정신을 이야기할 때는 이 광주 정신이 담는 아주 지역적 개별성, 그다음에 그러나 보편성, 보편성 안에 개별성, 개별성이 확대된 보편성 이런 걸 얘기할 때 저는 늘 웃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안에서도 아이들이 재밌고 웃으면서 배울 수 있는 요소들이 함께 추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그 기억을 공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무겁고 또 가슴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이야기가 끝났을 때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는 그 이야기를 나누던 그 순간만큼은 좀 행복했다라는 기분이 들 수 있도록 지금도 또 그렇게 하시고 계시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정신은 생각하는 광주 정신은 그냥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밥은 나눠 먹는 것. 네, 그 주먹밥 보면서 늘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밥을 나눠 먹는 것. 네, 네, 네. 그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시잖아요. 네네. 5.18에 대해서 광주 정신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근데 사실 저는 지금 이런 논의들 자체가 저는 되게 불편해요. 아니 이 5.18 민주화 운동을 갖고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아직도 여기까지밖에 오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왜 이래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셨던 그분들에 대한 이건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참 이 역사의 어떤 무지에서 나온 어떤 그런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이 5.18 민주화 운동의 어떤 그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가치를 이 촛불 정신을 통해서 또 재현을 했잖아요. 그런 가치들이 이제 구현이 되었다면 이번에 조금 더 다른 모습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다 말씀하셨어요. 주먹밥 나눠줬다는 거, 공동체 정신. 저는 바로 이 5.18 민주화 운동, 특히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모습들은 지금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라고 여겼던 그런 나라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뭐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들이 지금 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왜 저러지?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러면서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지역에 막 폭동도 막 일어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5.18의 모습을 이렇게 둘러보면 그 고립되어 있는 그 모습, 고립은 굉장히 공포거든요. 근데 그 공포 속에서도 지금 이렇게 주먹밥을 나누면서 공동체 정신을 합류했다는 것. 저는 바로 이 5.18 정신이 바로 이 연대와 협력,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가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 하면서 마스크 쓰는 거 너무 여름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마스크를 꼭 쓰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 이거는 지금 한 사람이 10걸음보다는 10사람의 한 걸음이 중요해진 어떤 그런 인류적 과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런 모습들을 바로 이 5.18에서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미래 우리가 가야 될 그 모습의 핵심 가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들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민주주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벽한 민주주의라고 장담은 저 개인적으로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민주주의는 정말 많은 분들이 선배들이 피를 흘리며 투쟁을 하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마움을 제대로 못 느끼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최태성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매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투표를 할 때 말이죠. 투표를 할 때 많은 분들이 투표 날은 우리가 쉬는 날이야, 놀러 가는 날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아직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진짜 여러분들이 그 도장 찍는 그 투표용지 하나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피 흘리시고 싸워 오시고 정말 우리 그 손에 그 종이 한 장 쥐어주기 위해서 너무나도 애쓰셨던 그 역사의 결과물이 전 그 투표용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투표 날 진짜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진짜 괜찮은 사람들을 뽑기 위한 역사적인 날이다. 그날만이라도 정말 이 역사적인 어떤 맥락 속에서 우리가 한번 투표에 참여하는 것 이게 좀 민주주의를 좀 기억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예의를 좀 갖추는 그런 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됩니다. 김재동 씨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 속에 있는 것 같은지 아니면 우리가 그분들의 고마움을 제대로 느끼면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지. 이제 뭐 기성세대 됐으니까 앞으로 살아갈 지금 10대, 20대들이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 더 저는 기대가 크기도 하고 그분들이 잘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도 하고요. 지금의 민주주의는 뭐 대통령 욕도 하고 국무총리도 욕하고 정부도 욕하고 여당도 욕하고 이래도 되잖아요. 지금 제가 당장 이 자리에서도 지금 뭐 대통령 이상한데 이번에 왜 이렇게 하지? 더불어민주당은 왜 저러는 거야? 저것들 표 몰아줬으면 일을 좀 잘하지 저것들 이렇게 얘기해도 이상이 없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여기서 지금 잡혀서 끌려 나갔어야 됐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마다 그것이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들의 집행자 그러니까 헌법상으로도 우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고 하지 대통령 권력 대행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권력은 오직 국민들에게만 있는 것이니까 권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놓았으니 그 권한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더 잘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논의하고 상의하면서 저는 잘 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차 안에서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힘 있는 사람들 욕할 때 길거리에서 욕할 때 이렇게 눈치 안 봐도 된다 하는 것만 해도 그런 세상 만들려고 사실은 지금 이 사진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성동 선생님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고 있잖아요. 선생님으로서도 아이들에게 뭔가를 이제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두 분께서 앞에서 막 기성세대 이야기도 하시고 많이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그 우려 같은 것도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요즘 분들한테 마찬가지로 저는 내 주변 먼저 돌아보고 내 주변에 있는 거 먼저 바꿀 수 있는 게 거기가 바로 좀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옆에 친구들과 지금 특히나 이 코로나19로 인한 무너져 있는 공동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좀 가지고 있으면 함께 좀 나누고 그리고 내 지역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마을에서 문제가 있으면 물론 그 정부의 정책이라거나 국회에서 나오는 뭐 법이라거나 정말 우리의 삶과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 법들은 전 국민적으로 보편적인 것들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지역과 우리 마을의 특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장 그 내 옆에 주변 사람들 짧게는 좁게는 가족 넓게는 친구 동네 마을 사람들 옆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서로 그 자신의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돕고 또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하는 과정들 그런 토의하고 토론하는 과정 우리 사회가 어느샌가 토론이 안 되는 사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공격하고 서로 어쩌 아니야 쟤 아니야 너 별로야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이런 그 상대편의 이야기를 일단 듣는 게 먼저 토론과 토의의 시작이잖아요. 여기에서부터 학교에서도 아이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그런 부분들에서 시작을 해야지 진짜 민주주의로 나갈 수 있는 걸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만 해도 교육받을 때 답을 내야 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답을 못 내면 정답이 아닌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근데 저도 좀 익숙해지지가 않은데 토론으로 해가지고 끝에 가다 보면 결론이 안 나면 뭔가 이상해. 뭐가 됐더라도 결론이 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닌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이들은 저 같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답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그 6월달에 아이들이랑 통일 수업을 하면서 저희 6학년 아이들이 통일에 대해 찬성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옛날에 이제. 반대하면 큰일 났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뭐 무조건 막 통일 막 이러게 했는데 이제 저도 그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보면서 반대하는 아이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찬성하는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마지막에 그 토론의 결과물은 아이들이 결국엔 나름대로의 답을 찾아가는 거지 나는 왜 반대를 하는가 찬성은 저희들이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그 저도 모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얘들아 답은 이거야라고 막 말을 하고 싶지만 열어줘야 되죠. 계속해서 열어주는 거. 어른들이 아이들에게도 물론 저도 어떻게 이제 아이들한테 할지는 아이들이 더 많이 느끼긴 하겠지만 이게 답만은 아니다. 그 이야기가 너무 적절하신 것 같습니다. 김재동 씨는 어떻습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그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처음 듣는 얘긴데요. 광주에 와서 의외의 정보를 얻어가네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처음 듣는 얘긴데. 기빈 씨한테 처음 듣는 얘긴데. 반대편. 네. 저는 익숙해 가지고요. 근데 자꾸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웃고 재밌는 부분에 들어가면 합의점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가끔씩은 그런 분들이 따로 초청해서 하는 데에서도 같이 뭐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이 꼭 답이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주로 이렇게 저하고 성향이 잘 안 맞는다 싶으면 일상생활에서는 잘 안 만납니다. 저는 그 소통을 너무 하라는 것도 강요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사실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이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처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저는 그렇게 해요. 받아들이시고. 알겠습니다. 싫으면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저는 좀 만나주세요. 그럼 싫어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싫어한다는 얘기한 거죠 지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고 그렇죠. 있는데 네네. 녹화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객석에 계신 분들에게 마이크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 분이라도 좀 듣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네. 지금 조선소 설계하고 있는 김준성이라고 합니다. 네 분께 공통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아까 이제 민주주의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투표가 기본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가 뽑은 후보가 열의 하나를 잘못한 사람과 이제 열의 아홉을 잘못한 사람을 평가를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지금 현 시점에서 나중에 네 분 자식들한테 이제 현재 시대는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졌고 어떻게 설명을 하고 싶으신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제가 한번 질문해. 준성 씨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열에 9을 못한 사람, 열에 하나를 못한 사람. 근데 알고 보니 내가 뽑았던 후보였어요. 예. 저는 뭐 그보다 솔직히 저 질문을 들었을 때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죠.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과연 내 자식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아니 솔직히 해봤고요. 아니 그 들었을 때 준성 씨도 지금 애기 없죠, 솔직히 그죠? 20대신 것 같은데 20대죠, 그죠?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어. 뭐 아직 자식도 없는데 자꾸 아 근데 김재동 씨는 뭐- 걱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싫어요. 아까부터 진짜 싫다. 이분이 제가 뽑은 후보든 뭐 뽑지 않은 후보든 어쨌든 당선이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지켜보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확실히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국민 소환제 같은 거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예전에 우리 그 반장 이렇게 뽑아도 현저하게 잘못하면 사실 애들이 모여가지고 야 쟤는 반장 더 하면 안 되겠는데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 국회의원은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그게 실제로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약간 뜨끔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좀 필요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얘기 들으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얘기는 아주 명쾌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 그러면 이 질문은 백성동 선생님한테 두 번째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까? 아, 근데 그 전에 반장 이야기 하셨는데 요즘에 반장을 없애는 추세예요. 그게 학교에서도 권력이 그러니까 내가 애가 없다니까요. 애가 없어서 잘 모른다고. 우리 옛날 사람이야.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냥 옛날 경험을 얘기하는 거고. 죄송합니다. 그것도 짧게 했잖아요. 그래서 뭐 반장을 다시 뽑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꼰대겠지만 우리는 옛날에 그랬다고 반장이. 아, 여기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데 저. 오다가 엄마하고 통화해서 그래요. 지금 그게 계속 올라와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그 요즘 아이들에게 나중에 좀 후세들한테 지금 시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 이런 질문이었죠. 네. 네, 말씀하셨던 게 저는 좀 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야기를 아까 김대동 씨께서 다시 물어보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올해도 5.18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또 광주 스님들이랑 고민을 했을 때 이제 그 대구랑 같이 이제 물자를 나누고 그 이야기를 집어넣었었어요. 이제 뭐 지역이라거나 이런 것들에 국한되면 안 된다 우리가 이미 이 지역에 대한 차별이라거나 서로 간에 이제 공격하는 거는 시민들이 만든 게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잘 이겨내고 우리가 잘 나눠서 그러니까 우리 뭐 약간 더 앞으로 가면은 뭐 IMF 얘기도 있지만은 물론 이제 국민들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들의 힘이 모여가지고 또 금모으기 이런 운동으로 이겨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근데 너무 이겨냈다는 걸 자랑스러워 한다기보다는 이런 위기가 오지 않게끔 지금에 좀 집중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막 국뽕 이런 걸로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막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서 이겨냈다, 코로나를 이렇게 이겨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변에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더불어 사는 게 내 삶을 고민을 해야 된다. 대한민국이 뭐 위대하다 이러기보다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풀어내주고 싶습니다. 백성동 선생님 오늘 처음 토크쇼를 나오는 겁니다. 잘하시죠? 예,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이라 많이 떨리고 또 어떤 내용을 여러분께 또 함께 공유해야 될까 많이 긴장하셨을 텐데 오늘 마무리로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재밌게 얘기했는데 네. 근데 저 올라오기 전에 혼자서 이제 아까 그 친구들이 막 이야기하기를 사투리는 너가 너무 사투리가 좀 징하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밑에서 이제 김지동 씨가 얘기하시는 거 듣고 그냥 올라가서 그냥 편하게 말하면 된다 막 네. 너요 막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네. 그래 나의 사투리를 앞으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야겠다. 오늘 제가 얻어가는 건 아까 너요 그 얘기 하셨잖아요. 네. 저는 사투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게 저의 내 말이 그 말이라 할까네. 네. 지금 친구들이 모니터를 하면서 절대 사투리 쓰지 말아라 이렇게 모니터를 해줬나 봐요. 근데 자, 앞에 있는 카메라를 보면서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이제. 난 앞으로 사투리를 계속
주도록 하겠다. 네, 고맙다. 그건 사투리가 아닌데. 우리 김정은 씨는 어땠습니까? 함께 해주신 시간. 예, 저는 그 굉장히 진짜 즐거웠고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웃기 위해서 뭐 이렇게 아까 우리 성동 선생님한테나 그다음에 준성 씨, 준성 씨한테나 그렇게 막 약간 소리 지르고 저한테는 저는 왜 예예 귀빈 씨한테 막 이게 막 동작이 크고 이랬던 거 있잖아요. 그 웃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진심이니까.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예. 굉장히 정말로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그랬길 예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 그랬으면 뭐 저는 더 바랄 바가 없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최태성 선생님은요? 네, 사실 저는 이 광주라는 곳이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갔을 때 제 인문대 그 건물에서 비디오가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90학번이에요. 나이가 나오는데 제가 그 비디오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까지 받았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역사 교육이 정말 한순간에 무너지는 제 인생의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 비디오 내용은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을 담고 있는 비디오 테이프였습니다. 제가 그 인문대 그 건물에서 정말 5분 동안 어떠한 생각도 어떠한 소리도 어떠한 모습도 보이지 않고 그냥 멍 때리면서 그 비디오 테이프에 몰입했던 그 순간을 저는 아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나는 왜 이걸 모르고 있었지? 라는 생각. 그때부터 제 인생이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역사를 공부하고 어떻게 알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저는 역사 속 광주도 그렇고요, 제 인생 속 광주도 그렇고요, 제 마음에 빛이 있는 그런 곳, 또 저를 또 재생시켜준 그런 곳이 또 광주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제동 씨가 알려준 대로 광주에 대한 사랑 고백을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요. 감사합니다. 네. 귀빈 씨, 네. 죄송한데 뭐 한마디만 좀 해도 됩니까? 예, 괜찮습니다. 네. 되게 멋있게 했죠. 저 좀 다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안 됩니다. 그냥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 안될 줄 알고 한 거예요. 그냥 얘기 안 아니, 해. 괜찮습니다. 충분히 아니에요. 충분히. 예. 네. 분위기를 많이 부드럽게 해주셔서 우리 김준영 씨에게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그리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불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금까지의 민주주의는 거저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뒤에 다 그리운 그분 계시잖아요. 행동한 양심, 우리가 하나하나가 만들어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될 민주주의의 그런 가치도 지금 우리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과 또 시청해 주신 여러분과 함께 행동하면서 바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5.18 40주년 기념 특집 토큰 콘서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